전 서울 사는 50대 초반 딸 둘 가진 아빠입니다. 남들과 같이 평범하게 살며 어찌저찌 살다 보니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사업부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인력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서 권고사직을 요청받았습니다. 퇴직금을 더 준다고 했지만 받아들이면 이후부턴 소득이 없어지는 거니 끝까지 버티려 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정리해고될 거란 걸 뻔히 알기에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몇몇의 임사 동기들은 일찍이 퇴직하고 창업을 하거나 쉬는 동기들도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늦기 전에 퇴직금으로 창업 준비를 해야 할까요? 제가 50대에 도전해서 부자 되는 법 책을 출간하고 나서 특히 50대 분들의 상담 요청이 많았는데요. 50대에 퇴직하시는 분들 많죠. 심지어 최근엔 40대 분들도 이런 고민으로 상담 요청해 주시곤 합니다. 이번 사연에서는 40, 50대 분들이 퇴직하고 겪는 현실, 그리고 대처해야 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새 특히 기업들 사정이 안 좋아져서 권고사직이 많다고 들었어요. AI로 대체되어 퇴직당하는 사람들도 벌써 생겨난다고 하니 누구도 안심해선 안 되는 상황이에요. 보통 이 나이 때 권고사직 제안을 받으면 나갈 수밖에 없도록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 멀리 지방으로 발령내거나 유령 취급해서 알아서 나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해요. 그래도 끝까지 버텨내면 결국 업무 불이행 같은 조항을 내세워서라도 내보내는 무서운 세상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퇴직하면 뭐 할까요? 퇴직자가 가장 많이 선택하는 생계수단은 자영업입니다. 퇴직금으로 치킨집, 편의점, 카페 차리지만 경험이 없는 초보 사장들에게 쉽지 않겠죠. 대한민국 창업자 10명 중 8명이 폐업한다는 통계가 나왔는데 퇴직자가 여기서 또 큰 일조를 합니다. 최저시급이라도 남겨 먹을 수 있는 자영업이면 성공한 거라는 말도 있어요. 주유소 알바를 하기도 하고 보험에 뒤늦게 뛰어들기도 하고 분양상담사 영업 쪽도 중년이 많이 모이는 종목이죠. 하지만 이렇게 꾸준히 근로자로 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절반도 안 돼요. 대부분은 퇴직하고 취업이 안 돼서 쉬는 거죠. 권고사직 당해도 자녀 학자금이나 집 생활비, 더불어 노부모가 있다면 부양까지 감당해야 하는데 당장은 실업급여 받으면 유지가 된다고 해도 뭔가 새 출발할 시간으로 실업급여 기간은 너무나 짧습니다. 실업급여가 끝나도 가족들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공원이나 도서관 같은 데 가서 시간을 보내기도 해요. 보통 도서관에 많이 가죠. 비슷한 친구들과 당구를 치러 간다거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사실상 자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직이 아닌 이상 대부분 이런 비슷한 루트로 향하곤 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나마 다행인 건 아르바이트를 할 만한 일들이 좀 많아지면서 이쪽 일들을 하긴 하는데 처음에는 사실 대기업 막 부장까지 일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막 최저시급만 받으면서 일을 하는 것도 생각보다 좀 심리적 장벽이 있어요.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결국 먹고 살아야 하니 아르바이트 찾아서 최저시급 받으며 어찌저찌 살아가는 게 평균입니다. 이런 미래를 우리가 대비할 수 있을까요? 보통 쉽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남들 이야기라 생각하고 현재 자신의 일에 집중하며 살다가 노후자금 마련하고 아이는 크고 독립하면 용돈도 받고 이런 희망 회로를 돌리며 살아가시죠. 하지만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어요. 그때 생각하려 한다면 결국 위에 들어드린 예시와 비슷한 루트를 향하시게 될 거예요. 사연 주신 분도 비슷한 심정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50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3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당장 그러나 성급하지 않게 생각해보기.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능력은 떨어지게 되고 사실 체력도 떨어지죠. 특히 퇴직금으로 장사하겠다고 투자해보겠다고 쉽게 누군가의 말만 듣고 섣불리 투자하지 마세요. 오히려 길게 보고 그 분야에 대해 확신이 생길 때까지 알아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아요. 조급함을 가지고 하는 결정보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을 때도 있습니다. 당장 생각하고 준비하되 성급하지 않게 도전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둘째, 상황에 맞게 지출하기. 퇴직을 했다면
가족에게 먼저 알리세요.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무시받을까봐 자존심 때문에 이런 내용을 공유하지 못하고 상황을 악화시킨다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위축되지 마시고 가족과 공유하고 생활비를 줄이세요. 제 블로그 보시면 짠테크, 식비 절약 등 팁들이 많이 있고 유튜브에도 미니멀 라이프라고 검색해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나와요. 대기업 부장일 때 본인을 빠르게 이전해버리려고 노력하고 가족과 함께 이겨내는 겁니다. 셋째, 기관의 도움을 받기. 금전적으로 창업할 여건이 안 되는 분들도 할 일은 많아요. 정보가 없을 뿐이에요. 정부의 도움을 받아 고용센터에서 재취업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중장년 워크넷이라는 곳에서도 여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인터넷에서 당장 용돈으로 벌 수 있는 일들도 많으니 근성을 가지고 시작해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저도 찜질방 이모부터 시작해서 약 2년 만에 25억 자산가로 성장하게 될 수 있었던 일은 최대한 돈 벌 수 있는 정보들을 찾아봤고 리스크 없이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한 것부터가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장담하는데 이건 누구나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늘 사연에 대해서 답을 드려봤는데요. 사실 생계가 달린 문제다 보니 가볍게 답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도 수많은 40, 50대가 이런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생각하시고 다른 분들도 내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사전에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도움이 될 수 있는 전자책을 지원해드리거나 1:1 상담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행복한 중장년의 삶을 위하여 저 서미숙이 여러분을 응원합니다.